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온통 혼란스럽고 머리가 아픕니다. 작금의 상황이 현실로 쉽사리 받아들여지지 않는데요. 모두 같은 마음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마음을 다 잡아보려 애를 써보지만 이 허탈감과 상실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망스럽고 답답하기만 한데요. 더 열심히 했어야 된다는 자책을 끊임없이 해봅니다. 앞으로 5년을 어떻게 버텨나가야 할지 우려와 걱정이 앞서는데요. 0.8%라는 믿기 어려운 정도의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빼앗겼다는 게 더욱더 분통을 터뜨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악물고 다시 시작해봅니다. 후보에서 당선인 신분으로 바뀐 지 불과 몇 시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 김재원 국힘당 최고위원이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 발언이 큰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2일 윤석열 당선자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자 윤 당선자는 대통령 부인은 그냥 대통령의 가족에 불과하다. 대통령 부인에 대해 법 바깥의 지위를 관행화시키는 것은 맞지 않는다. 영부인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 무슨 영부인이냐고 언급하며 청와대 제2부속실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저 여성을 존칭할 때는 뭐 여사라는 말을 쓰고 하니 그 정도에서 끝나야지. 영부인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국민들의 의식에 비추어서 저는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 27일 김건희 씨는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내의 역할만 충실하겠다고 밝히면서 영부인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선인 신분이 된 10일, 이 모든 말을 뒤집는 김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김종배 진행자가 묻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당선인께서 후보 시절에 당선인이 되면 영부인이라는 호칭을 없애겠다고 했기 때문에 뭐라고 호칭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당선인 부인인 김건희 씨가 오늘 한 언론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회 그늘진 곳에 당선인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느냐고 질문하는데요. 이에 김 최고위원은 이렇게 답합니다. 영부인이라는 거는요, 다른 사람의 부인을 높여 부르는 말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 대통령 부인을 호칭하는 특정한 명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보통 아니, 영부인은 우리는 보통 이제 대통령 그 부인을 이제 뜻하는 걸로 받아들였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국어사전 한번 찾아보시면 영부인은 다른 사람의 부인을 높여 부르는 그러면 말이고. 그 호칭을 계속 써도 된다는 입장이시죠. 그것을 어떻게 할지는 뭐 쓰는 사람들이 앞으로 정하겠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의 곳곳에 그 대통령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을 보존하면서 보완하면서 일하는 것이 대통령 영부인의 그동안 역할이 많았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뭐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대통령 영부인께서 사회 곳곳에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이 직접 손길을 미칠 수 없는 것을 보완해서 그 일을 한다면 좋은 일이죠. 알겠습니다.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영부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대통령의 영부인처럼 사회 곳곳에 대통령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을 보완하면서 일하는 것이 대통령 영부인의 그동안의 역할이라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말인즉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는 기존 입장이 바뀐 겁니다. 쉽게 말해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달라진 건데요. 또 김 최고위원은 묻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폭주하기 시작하며 선거 기간 동안 벌어진 네거티브 공격에 대해서는 끝까지 단호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벌써 취임도 하기 전에 공안 정치를 선포한 셈인데요. 섬찟한 생각은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선거대책본부에서 네거티브 대응을 했었는데요.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 측에서 제시한 많은 김건희 씨에 대한 의혹 제기 자체가 사실은 권력을 동원해서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윤석열 후보의 어떤 신뢰도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만든 정치 공작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김건희 씨에 대한 그런 의혹 제기는 사실이 아닌 것이 거의 전부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는 반드시 어떤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 과정에서 권력자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 김건희 씨에게 형사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부역한 검사들, 이 권력자의 충견 노릇한 검사들은 반드시 한번 스스로의 죄가를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가 김 최고위원에게 진실을 다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끝까지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요? 라고 되묻자 그는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순 없고 반드시 책임 소재를 묻고 필요한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제도 개선까지 있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특히 대장동 사건의 경우에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실은 다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정치적으로 사실 고소고발한 것도 많이 있지만 이번 선거만큼 추악하고 더러운 정치 공작이 있었던 경우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전부 다 어떤 형태로든 진실이 밝혀져야 되고요. 대장동 사건의 경우에도 반드시 진실은 밝혀져야 되고 또 당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공영방송까지 나서서 예를 들어 김건희 씨 녹취 파일을 틀어가면서 특정 후보를 비유하는 듯한 불공정 행위를 했다든가 또는 사실이 아닌데 사실처럼 정치 공작의 전면에 나선 그런 일들은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요. 반드시 알겠습니다. 책임 소재를 묻고 필요한 경우에는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제도 개선까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영방송의 그 녹취록 보도는 법원에 가처분 그 신청에 대해서 기각 일부 인용까지 되면서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는 정도. 공정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러한 공정성을 침해하는 조치를 한 데 대해서는 역시 여러 가지 조치가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공공연하게 정치 보복을 이야기해온 윤석열 당선자의 발언과 연결되는 지점인데요. 이러니 걱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당선된 지 불과 몇 시간도 채 되지 않아 선거 전에 했던 모든 말들을 뒤집고 보복 정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5년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이 나라를 끌고 갈지가 예견됩니다. 국민만 믿고 오직 국민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공직자가 권력에 굴복하면 정의가 죽고 힘없는 국민은 더욱 위태로워집니다. 국민들께서는 26년간 권력에